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용납 못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심이 아주 안 좋은 게 신의주에는 25일부터 비가 왔고 비극이 발생한 게 27일이거든요. 근데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아침부터 6.25 노병과의 상봉 모임, 저녁에는 불꽃놀이까지 하면서 경축 공연을 관람했거든요. 이게 지금 민심에 불을 붙였다. 이 시간부터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또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대남 비난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남한 언론들이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도 보도를 했었죠. 이 경제난에 이어서 역대급 수해 피해까지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요, 수해 현장도 방문하는 등 아주 민심 달리기에 안간 힘을 최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북한은 남한의 수해 피해 보도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북한은 압록강 하류를 품은 신의주에서 인명 피해가 원래 단 한 건도 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컸던 신의주 지구에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의주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역은 비만 오면 저수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수풍댐과 태평만댐이 방류를 급하게 시작을 했고 이 강물이 바다로 못 나가고 수위가 급격하게 차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100세대가 침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5,000명을 구조했다라고 말했거든요. 4인 가족만 쳐도 16,000명인데 그중에 5,000명밖에 구조를 못한 거거든요. 자, 신의주는 압록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이죠. 해마다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자초했다, 이 인재를 자초했다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라고 하더군요. 조금 전에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침수된 가구가 4,100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5,000명을 구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4,100세대 곱하기 4만 해도 16,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5,000명 구조했다고 그래도 나머지 10,000명 이상은 어디로 갔는가? 아하.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저렇게 잠기지가 않아요.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저쪽 압록강 그 관련해가지고 상류에 댐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다음 압록강은 서해하고 맞닿아 있는 데잖아요. 신의주. 네. 그러니까 밀물이 되고 그다음에 서해 댐에서 상류댐에서 방류하고 그러면은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인재일 수밖에 없고 인명 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한국에서 남한에서 1,500명 운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네. 1,500명도 사실은 그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 정도도 안 났다. 지금 아무리 그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이렇게 맥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며칠 전에 북한은 그렇게 주장했죠. 단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신의주를 비롯해서 자강도와 양강도를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우는 신의주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자강도, 양강도의 피해는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에 따르면 사망 실종이 최소 10,000명 단위가 될 거다. 그 지역은 아예 가지도 못한다. 그나마 신의주요지는 철도라도 이용해서 가지만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김 위원장이 의주에 가서 이 자기가 전용 열차의 식량이나 이런 구호물품을 가지고 갔지만 양강도와 자강도에는 아직 그 어떤 구호물자도 가지 않았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피해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와 양강도에 구호 물품을 보내겠다, 심지어 본인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아직 보내거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한범 위원님이 그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지금 저기는 완전히 잠기거나 도로가 완전히 끊겨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거 받는 게 좋았을 텐데 끝까지 안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부가 정부? 예,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사실 러시아라든가 네. 중국 이런 지원도 이제 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답니다. 아하. 그래야지 그 규모에 맞춰서 국제기구에서 어떤 품목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의 수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 수해가 나기 전부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기순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짜장면을 처음에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2탄이라는 게 있는데 해외에서는 땔감으로 쓴답니다. 네. 그걸 옥수수 가루하고 섞어서 떡을 해서 먹는다는데 그게 딱 보면 남한에서 먹는 짜장면하고 비슷해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아하. 거예요. 채널A 보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식량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렇게 수해 미리서 방지할 수 있던 수해까지 나면 주민들의 어떤 동요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혀야 됐는데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그런 게 알려질까 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셈이군요. 김정은이 이렇게 자력복구 의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긍지 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에 대한 후속 보급이나 이런 충분한 물자들을 가지고 가질 않거든요. 인원만 급급하게 파견하다 보니까 주변 민가에서 이 숙식을 하거나 얻어먹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당한 쪽은 구호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반 민가들은 오히려 이 돌격대나 인민군들 때문에 더 큰 민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수해 복구를 지원하라라고 해놓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인력에 대한 식량이나 숙소를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결국에는 더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숙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주하는 곳에 물이 차서 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먹는 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량인데 이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을 수해 지역에 내보낼 만큼 지금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30명이 먹고 잘 30만 명. 30만 명이 먹고 잘 이 숙소와 식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만 명의 청년들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재민들과 함께 섞여 있겠군요. 결국 그 지역에 그래도 피해를 덜 본 민가, 그래도 뭔가 재산이 있는 사람의 집을 약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를 떠나서 지금 천재지변인데 이것을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국민들을 그 사지로 내모는 것, 이건 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서요, 본인은 지금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수해 지역을
찾아서 연설을 벌이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홍보 영상과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어 수재민들이 림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기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어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다음 날 또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해 피해 복구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보시면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최고급 벤츠 신형 모델 자동차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차량과 전혀 다른 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고가의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대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수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재난적 리더십 그리고 애민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력 복구만을 강조하고 있는 저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그리고 어떤 외국으로부터 구조 물자를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런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애민 지도자라는 모습을 부각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진실만 드러난 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래서 의도적인 노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실수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비웃듯이 일부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 차량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저 상황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연설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저기가요. 수해가 난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연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는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2, 3억 원을 호가하는 신형 자동차를 저렇게 화면에 노출을 한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